자, 이제 단답형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로그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자, 로그가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미수가 똑같으니까, 바로 로그, 자, 2를 밑으로 하는 7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다음에 있는 로그 값에 바로 미수가 2로 동일해지죠. 자, 그러면 로그 앞에 있는 4를 진수 자리에 올리면 자, 4제곱이 되니까 바로 2의 4제곱, 루트 6의 4제곱, 36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4로 약분되죠? 4, 9, 36, 4, 46이 되어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로그의 차니까 진수의 비가 되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바로 4분의 9분의 72가 되니까 원분수 형태를 72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면 9분의 4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9와 72가 약분되면 8이 되고 바로 8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죠. 4는 2의 제곱이 되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여기 바로 32가 되니까 바로 2의 5제곱이 되어서 바로 진수에 있는 이 지수 5가 자 로그 앞으로 떨어져서 바로 이 값은 이 식의 값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간단한 로그 계산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피적분 함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이 없네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요 절대값을 벗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0까지 하면 x가 바로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6x 형태로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0에서 플러스 0에서 2까지를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때는 바로 양수 구간이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서 바로 플러스 x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위치를 바로 마이너스 왜요 피적분 함수가 이 피적분 함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요 놈의 아래 것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그죠? 위아래 바꾸니까 마이너스 2에서 얼마까지? 마이너스 3까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위끝 아래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적어준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피적분 함수가 어떻습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로 동일하죠. 자, 그러면 구간의 시작을 보면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3까지 가고 다시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바로 0까지 가니까 바로 이어 달리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시작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고 맞죠? 도착 지점이 0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걸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여기서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다시 여기에서는 0에서 2까지니까 우리 이어 달리기 형태가 될 것 같지만 자, 이때는 피적분 함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로 따로따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바로 한 보정적분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요 놈을 적분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이 1을 더해서 4가 되니까 맞죠? 바로 2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3x 제곱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뒤에 있는 부분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3x 제곱이 되고, 자, 윗것 2를 넣는 값에서 아래것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0을 대입하면 모두 다 0이 되죠. 조심할 거 마이너스 붙여놓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6이 되니까 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되니까 12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자, 2를 대입하면 16에서 2분의 1이니까 8이 되고 2를 대입하면 플러스 12가 되고 0을 대입하면 0이 돼서 마이너스 0 형태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8과 여기 있는 플러스 8이 0이 되면서 마이너 플러스 12 플러스 12가 되어서 어떻게 24가 바로 이 점적분의 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풀이가 되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금, 요 마이너스 3에서 요 2까지가 6x인데,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를 간다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면 이 뒤에 있는 부분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일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0에서 2까지로 나누지 않고 마이너스 3에서 얼마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이 부분은 음수가 되니까 맞나요?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바로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로 동일한 방법으로 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dx가 되고 그러면 다음은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플러스 2까지 도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으니까 이놈의 절대값을 벗길 수가 없겠죠. 따라서 무엇으로 그대로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서 적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뒷부분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바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dx가 되면 그렇게 되면 요 두 식이 어떻습니까? 요 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되죠. 똑같은 식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상쇄되어서 0이 되겠죠. 그 자체가 두 개가 같은 식이니까 빼주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 것과 위 것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적용시켜 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x 세제곱이 뭐가 되죠? 원점 대칭 기하함수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결론적으로 요 6 절대값 x는 자 우함수죠. 절대값 함수는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니 얘를 0에서 2까지의 바로 이 6 절대값 x의 바로 요 피적분 함수를 몇 배 해주면 되겠다? 2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0에서 2까지는 부호가 절대값 x가 x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절대값을 벗겨서 그냥 얼마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6x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6은 실수배니까 나오면 되고 12배에 자, x를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겠죠. 그럼 2와 12가 약분되면 6이 되어서 x제곱을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바로 6배에
2의 제곱이 4가 되고 0의 제곱은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2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절대값을 받기 위해서 음수 부분과 양수 부분으로 나누어 주는데, 자, 이 뒤에 있는 식과 잘 관찰해 주면 똑같이 바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구간을 같게 만들어 준다면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적분 구간이 아래 끝과 이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니 기하함수는 0이 되고 우함수만 어떻게 된다? 바로 몇 배를 해줘서 2배를 해줘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둘 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식은 바로 등비수열의 바로 합이 되겠죠. K가 지수에 있으니까. 따라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공비는 K에 대한 미수입니다. 따라서 공비 마이너스 1에 맞나요? 자, 초항은 K에 1을 넣으면 되겠죠. 2의 영적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비의 항의 개수가 1에서 5까지나 5개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요 수열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죠. 요 전체 자체를 등차 수열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각각을 시그마 처리해줘서 바로 자연수 K에 대한 거듭제곱 꼴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등차 수열로 본다면 이번에 항초말로 가면 되겠네요. 항이 몇 개가 된다? n이 되고 자, 초항은 1을 넣으면 1이 되겠네요. 자, 마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는 항은 n을 대입하면 2n-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1, 2이 사라지면 2와 2가 약분이 되어서 바로 이 부분이 n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 각각 시그마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두 배에 바로 시그마 K 공식이 되나요? 2분의 넘, 넘 플러스 1이 되죠.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자, 시그마 1에서 n까지 1은 자, 조심할 것은 1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1이 몇 개 있다. n개 있으니까 바로 n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2가 약분되고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n이 되니까 마이너스 n과 사라져서 n제곱으로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등차수의 합공식으로 가도 되고 바로 시그마 K 공식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K가 지수에 있으니까 바로 뭐가 되죠? 등비수열이 합이 되겠죠. 자, 2는 실수배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도 된다? 나와도 되니까 2배에 자, 등비수의 합공식은 첫 번째 했는 방법과 동일하게 공비가 3이니까 3-1에 초항은 1을 넣으면 3의 0제곱이니까 얼마 되죠? 1이 되고 공비 3의 한개수는 동일하게 바로 5개가 되니까 3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각각을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 1이 되고 25에 25가 아니라 2의 5제곱 32에다가 1을 빼면 얼마가 되죠? 바로 31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은 n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자, 이 부분이 2가 되니까 약분이 되겠네요. 자, 3의 5제곱은 얼마 되죠? 240 얼마 되죠? 243이 되죠. 1을 빼니까 242가 되겠네요. 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니까 자, n의 자연수를 대입해 보면 31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5의 제곱이 25죠. 따라서
6의 제곱부터 출발할 수가 있겠네요. 6의 제곱이 36이 되니까 6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제곱까지 갈 수가 있나요? 자, 15의 제곱이 얼마죠? 15의 제곱이 225가 되고 16의 제곱이 256이 되니까 241을 벗어나니 바로 얼마까지가 되겠다? 15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부터 얼마까지다? 15까지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6부터 15까지 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2분의 항이 몇 개입니까? 자, 항의 개수를 세릴 때, 자, 1씩 커지니까 15에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15에서 얼마를? 6을 빼고 1을 더해주면 항의 개수가 얼마가 된다? 바로 10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항, 자, 초가 6이고 말이 얼마 된다? 1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약분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5 곱하기 바로 21이 되어서 자, 자연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10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하나씩 계산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바로 등비수의 합공식을 알고 처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입니다. 자, 바로 부등식 문제는 방정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용하여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걸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전체 4차 함수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요 플러스 k를 이항해서 바로 누구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도 별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차 함수가 여러분들 x제곱으로 묶어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안 될 때는 이 식을 바로 빠르게 뭐 하면 되겠다? 미분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하면 12x 제곱이 12x 세제곱에 1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4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12x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에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12x로 묶어주면 12x로 묶어서 뒤에 부분을 바로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바로 x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3차 함수가 되죠. 자, 그러면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마이너스 1과 0과 얼마가 되죠? 바로 2가 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야 되겠네요. 따라서 3차 함수가 자, 이렇게 형태로 바로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의 바로 무엇을 따진다? 바로 정감을 따지면 되겠네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니까 굳이 자, 위볼, 아볼까지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정감만 따져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겠죠? 감소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의 뭐만큼 넓이만큼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만큼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 0 사이와 0과 2 사이니까 이쪽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다시 증가해서 이런 4차 함수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무슨 값이 되겠다?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k는 어디에 존재하면 되겠나요? 바로 이 최소값보다 어디에? 아래쪽에 마이너스 k가 존재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y꼴 마이너스 k가 존재하면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바로 이때 2는 동함수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함수에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도 2가 뭐 간단한 수니까 4제곱을 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 부분에 어떤 값을 계산할 때 요게 x제곱으로 묶이니까 맞나요?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에 바로 무엇을 대입하자? x 이꼴 2를 대입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2를 대입하면 12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없어지면 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2보다 더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모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k가 어디에? 여기 마이너스 32와 바로 이렇게 접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범위는 얼마?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32 이상이 되어서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항상 부등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그리기 쉬운 걸로 그리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쉬운 걸로 변형해서 그래프를 식을 변형해서 바로 대소 관계를 판단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 4차 함수 자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꼴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미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21번입니다. 자, 수열 A에는 A1이 1과 2 사이의 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 항은 전항이 음수이며 전항이 음수가 되면 그 전항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음수이면 마이너스 2배를 하라. 그러면 전항이 양수이면 어떻게 하라? 바로 전항에서 2를 빼어서 다음은 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바로 수열의 인합적 정의가 되겠죠. 자, 이럴 때 A7이-1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40 곱하기 A1, 즉, 첫 번째 항, 초항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일이 초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A1, A2, 자, A3 이렇게 세 번까지 적어 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구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1, 2, 3, 4, 5, 6, 7로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처리해도 상관없죠. 바로 이게 일곱 번째 항이 얼마가 되어라? 마이너스 1이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방법을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1이니까 이때도 우리가 A1을 구하니까 A1이라고 적지 말고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니까 두 번째 항은 그 전 항이 바로 양수냐 음수냐에 해서 달라지죠. 자, 근데 A1은 1과 2 사이니까 A1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니까 아래쪽을 따라가면 자, 그 전 항에다가 얼마를 빼라? 2를 빼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거전항이 A-2가 거전항이 A인데 A1이니까 그죠? 바로 여기서 A1을 A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A-2의 부호를 알아야지 다음을 가겠죠. 그러면 양변에 얼마씩 2를 빼보면 암산도 가능하죠. 바로 2를 빼보면 A1을 A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0이 되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겠죠. 2를 빼보면 따라서 A-2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음수가 돼버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되죠. 따라서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A-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2에다가 뭘 해준다? 마이너스 2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볼 것 없이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이 부분은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면 어떻게 하라고요? 2를 빼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에서 2를 빼니까 바로 마이너스 2에 바로 a에 플러스 2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로 묶어준다면 a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네 번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자, A1이 1에서 2까지니까 1을 빼버리면 얼마 되죠? 1을 빼버리면 0에서 1 사이죠. 그럼 양수가 되죠.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다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음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2배를 해버리면 4배의 a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음수면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구간이 조금 좁아서 자, 다섯 번째를 우리 다시 어떻게 여기라고 적고 여섯 번째를 여기에 적고 자, 일곱 번째를 여기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되니까 다음 여섯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플러스가 되면 자, 2를 빼주면 되겠죠. 4a-4잖아요. 4a-4니까 2를 빼주면 4a-6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4a-6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배를 한번 해보세요. 4배를 하면 4에서 8 사이가 되고 6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6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 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음수가 돼버리면 보세요. 음수가 돼버리면 다음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100% 양수가 되죠. 자, 그런데 H7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따라서 H는 100% 음수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A6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양수면 2를 빼야 되겠네요. 따라서 다시 2를 빼주면 바로 A7은 4A-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되겠나요? 이 4A-8이 4A-8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4A는 7이 되어서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A1은 4분의 7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하라? 여기에다가 10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쏘리 10배가 아니죠. 몇 배를 해야 됩니까? 40배를 해야 되죠. 40배를 하면 약분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자, 정답은 얼마?
7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A1의 값은 얼마가 나왔다? 4분의 7이 나왔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아마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을 바로 순차적으로 추론한다고 해서 순차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풀이로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다? 바로 거꾸로 추론, 저 역추론을 가능합니다. 역추론. 왜 역추론을 할 수 있느냐? 바로 A7을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생각을 할 때 A7부터 시작해서 A1으로 거꾸로 추적을 하자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과정에서 역추론 문제도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항상 순차적 추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역추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역추론을 하기 위해서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간격을 띄워놓을게요. 네 번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이 되는데 일곱 번째 항이 바로 지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A1을 구해보자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다시 볼 때 전항이 무엇이면 음수이면 전항이 음수이면 자, 다음 항은 반드시 양수가 되는 거예요. 전항이 양수이면 다음 항은 2를 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전항이 음수이면 반드시 다음 항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항이 양수이면 그 전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항이 양수이면 그 전항은 이렇게 뒤에서 거꾸로 온다는 말이겠죠. 양수이면 무엇이다? 자, 그 전항은 음수일 수도 있고 또는 자, 얘가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양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항이 양수이면 전항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항이 음수이면 그 전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전항이 음수이면 다음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떤 항이 음수이면 그 이전항, 그 전항은 한 가지 뿐이죠. 즉 이쪽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칠항이 지금 양수이면 그 전항은 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항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항이 만약에 음수이면 그 전항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쪽으로 갈 수 없죠. 반드시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추론하니까 한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지금 A7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전항을 구할 때 얘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의 식을 따라갈 수가 없죠. 위의 식을 따라갈 수가 없죠. 위의 식을 따라갔다면 만약에 보세요. 이 전항이 음수면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양수가 되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솔루션 1번에서 여기가 양수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음수면 여기는 절대로 뭐가 여기가 음수면 반드시 여기가 양수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여기가 음수가 나왔다는 말은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뭐가 된다? 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겠죠.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값이 여기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 위의 식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위의 식을 따라갈 수가 없죠. 위의 식은 얘가 음수면 바로 음수가 된다면 마이너스 두 배를 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밑의 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전항은 바로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전항은 바로 반대로 2를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1이 되어야지 바로 뭐가 되어서 양수이므로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내가 현재 항이 음수면 누구만 따라간다? 밑에 식만 따라가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항이 양수이면 그 전항은 이 두 개를 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가니까 우리가 그 전항을 찾을 때는 얘는 원래 현재 항을 알 때 다음 항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두 배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찾을 때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꾸로. 그럼 얘는 2를 빼줬으니까 거꾸로 찾을 때는 2를 뭐 해주면 된다? 더 해준다고 생각하고 풀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양수잖아요. 그럼 둘 다 사용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자, 거꾸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얼마도 될 수가 있다. 자, 바로 2를 더해줘서 3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음수죠. 얘가 음수니까 음수면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면 2를 빼서 1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음수잖아요.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 자, 밑으로 가야 되겠죠. 아래로. 그러면 2를 더해줘야 되겠죠. 2를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자, 이거는 한 가지 경우고. 얘는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얘가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얘가 또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양수니까 그 전항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를 더해줘서 5가 될 수도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가 음수니까 음수면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곱해줘서 어떻게 된다? 여기 음수잖아요. 음수면 음수면 마이너스 두 배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다음 걸 찾을 때는 마이너스 두 배를 하면 플러스 3이 되고 2를 빼주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역추론인데 역추론 할 때는 여러분들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점점점 숫자가 커지죠. 벌써 5가 되고 초항은 1과 2 사이가 됩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가 5가 되면 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다시 7이 되니까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 되겠죠. 얘가 양수죠. 얘가 양수입니다.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양수면 이 두 개를 다 적용시켜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얼마를 더해주면 2를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분의 3에다가 2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2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도 한번 보세요. 얘도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점점 커지죠. 그죠? 자, 일단 얘는 뭐 두 개가 남았은 게 한번 여기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2분의 7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음수죠. 자, 음수면 누구만 해보면 된다? 바로 누구만 해보면 된다? 얘가 음수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2를 더해주면 2분의 4를 더해주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2를 찾아갑니다. 자, 얘가 음수니까 음수는 아래쪽 부분만 가면 되니까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에다 2를 더한다. 4분의 8을 더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여기는 2분의 7 양수죠. 양수면 위에 것만 가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여기가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면 어떻게 한다? 양수면 바로 위아래를 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 자, 여기에서 2를 또다시 더해주면 얼마 됩니까? 2를 더해주면 바로 2분의 11이 되죠. 보세요. 점점 이쪽은 커지니까 알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도 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음에 2를 우리가 2를 더해준다고 해도 2를 더해준다고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면 1보다 작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2분의 1일 때는, 그게 여러분들 헷갈릴 때는 그냥 다 해보면 됩니다. 자,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일 때는 양수니까 둘 다 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자, 2를 더해주면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4분의 5로 다시 돌아와서 4분의 5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고 2를 더해주면 얼마 되죠? 바로 2를 더할 필요도 없죠. 숫자가 커지니까 2는 4분의 8이니까 4분의 13이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보면 A1이 1과 2 사이인데 얘도 음수게 되지 않고 얘도 3보다 크니까 될 수 없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음수면 아래쪽으로 가면 되니까 2를 더해주면 4분의 8을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어서 얘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음수면 아래쪽이니까 2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4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바로 A1의 정답은 4분의 7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분의 5가 어떻게 됩니까? 양수니까 둘 다 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어서 음수가 되면 안 되죠. 1과 2 사이. 그 다음 2를 더해주면 얼마 된다? 2분의 9가 되어서 바로 2분의 9는 4.5니까 2보다 크죠.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A1은 얼마인 것을 찾을 수가 있다. 바로 4분의 7인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을 바로 뭐라고 한다? 역추론이라고 하는데 역추론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지막 A1을 A7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거꾸로 A7에서
어떻게 A1으로 거꾸로 추가했는데 거꾸로 할 때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배 했기 때문에 거꾸로 갈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배 2를 뺐기 때문에 거꾸로 갈 때는 플러스 2를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요 동그라미 부분을 적어 놓고 풀면 덜 헷갈리겠죠. 그냥 하지 말고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1번입니다.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이 A, B가 여기 오직 하나의 해만 가진다는 거. 딱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러 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 A점은 바로 이 곡선 위에 있습니다. 바로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런데 더 해석해 봅시다. 이 A를 y 꼴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y 꼴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점 그랬죠. 그러면 바로 뭡니까? 역함수죠. 역함수 위에 점이 된다는 말이죠. 바로 이 A점은 로그 함수 위에 있는데 바로 y 꼴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어디에 존재한다? 바로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인 지수함수 위에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 역함수를 여러분들은 바로 구해줄 수 있겠나요? 밑이 2면 바로 지수함수가 2가 되고 그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k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바로 그 역함수는 x축으로 얼마만큼 k만큼 가야 되겠죠.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아,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갔죠? 바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됐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y축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되겠죠. 요 플러스 k가 올 때 마이너스 k가 되고 플러스 2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데칼 콤마니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했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역함수는 y축으로 마이너스 2. 그리고 y축으로 k만큼이니까 x축으로 k만큼 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역함수를 한 방에 구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A점이 대칭 이동한 점,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맞나요? 그 점은 바로 B, A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점은 바로 이 곡선 위에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A점이 있는데 y 꼴 x 대칭을 했습니다. y 꼴 x 대칭을 하면 이 점은 여기에 존재하겠죠. 요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A 다시 점이잖아요. 그럼 이 점은 바로 누구 위에 있다? 이 지수 함수 위에도 있으면서 또 다시 어디에? 이 지수 함수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무슨 함수가 지수 함수의 교점이 바로 이 A-로 교점이 몇 개 존재한다? 딱 하나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죠. only 하나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죠. A-하나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지금 A값, B값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점의 관점을 두지 말고 이 A-의 관점을 한번 둬보세요. A-의 관점을 두면 이 A-는 누구 위에도 있고 이 지수함수 위에도 있고 이 지수함수 위에도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지수함수를 뭐 하면 되겠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 로그 함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나요? 이 점은 로그 함수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지수 함수 위에 존재하는데 이 점이
이 첫 번째 지수함수와 이 두 번째 지수함수의 바로 같은 점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같은 점으로서 이 두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데 그게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두 지수 함수의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오직 한 개다는 뜻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살짝 그려본다면 그래프도 사실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가 여러분들 y 꼴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정근선입니다. 누구의 정근선? 바로 이 지수함수의 정근선이죠. 정근선은 지수 덩어리를 제외한 바로 y 꼴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밑이 2니까 정가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정가함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요 점이 바로 무슨 점이다? 바로 A 다시 점, 즉 B,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누가 요 2번이 밑수가 4인 요 지수함수가 그려질 때 요 지수함수의 바로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근선이 y 꼴 2라고 한다면 맞나요? 이 그래프가 그려질 때 요 점을 딱 지나가는데 이 그래프와 이 지수함수 미수 2와 미수 2보다 미수 4가 더 가파르겠죠. 가파른데 요점 한 점에서만 이걸 정근수로 가지면서 요점 하나에서만 이렇게 딱 만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요점이 바로 이 두 그래프의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교점이 하나로 존재하는 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1번과 2번을 뭐 해주면 되겠다?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쪽으로 넌이라고 두고 한쪽으로 이항을 한다면 4x 플러스 k에 요걸 먼저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는 0이 돼서 요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지수 방정식의 바로 교점이 그렇죠. 요 그래프에서는 교점이겠지만 요 그래프의 무엇이 방정식이니까 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x좌표 b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사실 하나의 근을 가지기 때문에 요 해가 B라는 근 하나를 중근을 가지므로 여러분은 판별식 D 이퀄 0을 이용하면 되겠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판별식 T로 체크하지 말고 얘가 반드시 근이 하나 존재해야 되니까 이 식은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죠. 굳이 판별식 D를 체크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도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제곱에서 얘가 돼야 되죠. 제곱에서 얘가 돼야 되니까 2에 x 플러스 k 제곱이 되면 얘를 제곱하면 4의 x 플러스 k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4기 때문에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식은 반드시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야지 근이 하나 존재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요 개수만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2 짠짠 해보면 마이너스 2에 요 두 개를 곱하고 2를 한 번 더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2의 제곱이 되어서 2의 x 플러스 맞나요? k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요것을 전개를 한다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k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자, 보세요.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k의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요게 바로 요거와 같아지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뭘 해서 바로 판별식 D를 쓰지 않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냥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같아야 되겠네요. k, x, x 없애주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이항하면 2k가 되고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k가 얼마일 때다?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요 플러스 k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요 2의 여기에서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이 바로 2가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여기 1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2가 바로 x좌표니까 이 a-는 x좌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x좌표가 2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지수함수 두 군데에다가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자, k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했으니까 이 부분을 뭐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을 플러스 1로 고쳐주면 되겠죠. 따라서 x 2를 넣으면 2의 3제곱 8 마이너스 2가 되어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점이 바로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점은 바로 A점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로고 위에 있는 점이니까 6,2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바로 A 곱하기 B는 얼마다? 10이라는 값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전형적인 여러분들 어떤 문제입니까? 독해를 해서 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해내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목한추 문제고 풀이는 몇 줄 되지 않죠. 5줄 정도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 대칭한 점이 바로 이 지수 함수 두 개 위에 존재하는데 자, 문제상에서 오직 하나 이 A점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지수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이렇게 교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2번입니다. 자, 22번도 여러분들 독학초 문제예요. 먼저 이 문제를 독해를 해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들 이 다함수라는 말이 없죠. 자, 연속이잖아요. 그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공통 과목 22번 마지막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수투 문제가 되겠죠. 수투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다항 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 fx는 여러분들 100% 구간별 함수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다항 함수가 아닌데 여러분들 연속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100% 수투에서는 구간별 함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fx는 구간별 함수이다. 어디에서? 바로 수투에서는 그렇습니다.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미적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fx를 구간별 함수로 취급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죠. 그러면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니까 이 G0는 얼마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상수항이 제로니까 이 GS 그래프는 즉 0,0을 뭐한다? 지난다는 거. 자, 0,0을 지날 때는 그냥 지날 수도 있지만
0,0에서 뭐가 될 수도 있다. 접하면서 지날 수도 있는 서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두 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의 상수 A입니다.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다음 이 FG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하니까 이 식은 항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변을 먼저 보시면 우변은 뭐가 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 피적분 함수가, 자, 해석합니다. 이 피적분 함수가 뭐이기면 하면 연속 함수이기면 하면 그 보세요. fx, ft나 똑같죠?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리고 a-t는 뭐가 됩니까? 1차 함수잖아요. 그죠? a-x로 보면 되니까 1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곱했으니까 100% 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우리의 이 함수는 100% 뭐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죠.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아시겠나요? 자, 피적분 함수가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이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좌변도 뭘 수밖에 없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면 이 dx가 3차 함수인데 맞죠? 접어 올리면 뭐가 발생합니까? 첨점이 발생하잖아요. 그 첨점을 이 1차 함수 y 꼴 x가 뭘 해줘야 된다? 커버를 해줘. 커버를 즉 쉴드를 쳐줘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가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가에서 이놈에서 여러분들 이 정적분 함수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얘가 제로가 되니까 먼저 가에서 x 자리에 누굴 대입한다? 2a를 대입하는 거예요. 2a를 대입하면 2a 곱하기 자, G의 2A의 바로 절대값이 되겠죠. 그놈이 아래 것, 위 것이 같으니까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A는 양의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아니죠. 자, 따라서 G2A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gx는 어디도 지나고 0,0도 지나고 몇 콤마 몇도 지난다. 2a,0도 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얘가 0,0도 지나고 2a,0도 지나잖아요. 근데 a는 양의 상수죠. 양의 상수이기 때문에 자, 이 gx 그래프를 생각할 때는 자, 0과 2a가 있을 때, 0과 2a가 있을 때 자, 0을 지나게 되죠. 0도 지나게 되고 0도 지나게 되고 2a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3차 함수가 이 두 점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점을 지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그래프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데, 이 gx를 뭐 한다? 접어 올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접어 올리면 여기가 첨점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를 이렇게 지난다면 여기가 첨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첨점이 지금 0이나 2의 두 군데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첨점이 발생하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 y 꼴 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가 첨점이 되는 곳을 뭐 해줘야 된다? 쉴드 치줘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0,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 0에서 뭐가 되면 첨점이 발생한다면 요 x가 이 0에서의 첨점을 뭐 해줄 수 있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두 함수가
두 함수 fx와 두 함수 gx가 바로 곱으로 정의된 함수 아닙니까? 절대값은 전체를 본다면 요 절대값을 본다면 그죠? 이 두 함수가 그런데 얘가 어디에서 0에서도 첨점을 가질 수가 있고 또는 2a에서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0에서 첨점이 되는 이 F0이 무엇이 되든지 0이 돼버리면 얘를 실드 치유해 줄 수 있고 F2A가 무엇이 되면 0이 된다면 요 2A에서 첨점을 커브 치줄 수 있죠. 그런데 이 X는 Y 꼴 X는 반드시 이 Y 값이 0이 되는 곳이 X가 0일 때 Y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누구만 이 2A는 커브를 절대로 치줄 수가 있다 없다? 없지만 이 0은 뭐 해줄 수 있다? 커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첨점이 발생한다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뭐하다? 값이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따라서 바로 이 문제가 0에서 지나더라도 자, 이 절대값의 dx에 의해서 접어 올린다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죠. 달라지지만 이 y 꼴 x가 바로 0일 때 0의 값을 가지므로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다 0으로 만들어줘서 쉴드를 취해주기 때문에 접어 올려서 절대값 gx가 접어 올려서 첨점이 되더라도 이 x가 쉴드를 치주기 때문에 x 이퀄 0에서 뭐가 된다? 바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지금 독해입니다. 그러면 2a를 첨점 치주려면 여기가 2a를 대입했을 때 여기 되는 값이 식이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 말은 2a에서는 어떻게 되라? 바로 어떻게 되라? 바로 미분 가능해지면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한 함수처럼 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우리가 어떤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지난다는 말은 점을 지난다는 말은 음에서 양으로 지날 수도 있고 양에서 음으로 지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X축을 지나버리면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면 반드시 뭐가 된다? 첨점이 발생하죠. 첨점.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경우가 이렇게 X축을 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여기에서 이 점에서 뭐 할 수도 있다? 수접할 수도 있죠. 위로 볼록으로 수접할 수도 있죠. 극대나 극소가 된다면 접어 올려도 항상 그 점은 뭐가 됩니까? 바로 미분 가능한 점이 되니까. 맞죠? 여기에서 이 x가 이 dx 안에 있는 x만 실드를 치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2a는 실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a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가 0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엇이라면 2A라면 최고차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바로 0은 지나버리고 2A의 수는 뭐가 돼야 된다? 자, 서접이 되는 이 그래프가 바로 GX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접어 올린다면 이렇게 되어서 맞나요? 이 그래프 자체가 뭐가 되어서 바로 이 x 곱하기 소리 요 그래프가 gx의 절대값 그래프잖아요. gx의 절대값 그래프인데 2a에서는 미분 가능하지만 0에서 첨점이 발생하지만 요 x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것을 얘가 0으로 커버해줘서 이 전체 요 함수는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를 독해를 통해서 바로 x 이퀄 0도 지나고 0,0도 지나고 2a, 0도 지나는데 0에서는 첨점이 되어도 0은 지나버리고 2a에서는 바로 반드시 수접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시면 이 방정식 G 오브 fx 바로 합성 함수가 되겠죠. 그죠? 요것을 만족해주는 자,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존재한다? 네 개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죠. 네 개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가에서 GX가 0이 되는 지점은 두 군데가 발생하였죠. GX가 0이 되는 지점은 두 군데가 발생하였으니까 FX가 무엇이 되든지 0이 되는 거. 맞나요? 또는 fx가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2a가 되어야지. 맞나요? 얘가 0이 되거나 2a가 돼야지 g가 바로 0의 값을 가지니까 fx가 0이 되거나 fx가 2a가 되어야지 바로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존재할 수 있다? 네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fx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fx를 찾으려면 바로 여기에 p적분 함수에 ft가 있으니까 이제 양변 미분을 해서 fx를 찾아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양변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dx가 절대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dx는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이 되려면 첫 번째 gx가 뭐 되는 거? 양수인 부분. 첫 번째 gx가 양수가 돼버리면 바로 그대로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gx가 양수가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x 범위로 본다면 0보다 큰 쪽이 되겠죠. 따라서 gx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x가 0보다 큰 쪽이죠. x가 0보다 큰 쪽에 gx가 모두 다 함수값이 양수니까 이때는 벗겨질 때 그냥 벗겨지죠. 맞습니까? 그냥 벗겨지면 요 gx 자체의 함수가 무엇이 됩니까? 자, gx를 정확하게 적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gx는 바로 뭐가 되죠?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x-0이니까 가지고 바로 또 누굴 x-2a라는 인수를 가지면서 최고차 계수는 1이 되고 상수항이 바로 0이 된다는 요런 바로 우리가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x-2 3차 함수니까 x-2a에서는 뭐 제곱 인수가 되어야 되죠. 여기서 수접을 했으니까 요런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 놈을 벗겨주니까 절대값은 여기 쓰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벗겨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니까 얘와 요 앞에 x와 결합이 되어서 좌변은 x제곱 곱하기 x-2a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변은 요 식이 그대로 따라오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한 번만 적어 놔 볼까요? 2a를 밑으로 하고 x가 위가 되겠죠. 그리고 a-t에 바로 ft d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양변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양변을 미분을 하면, 자, 일단 우변은 뭐가 됩니까? 자, 이게 x에 대한 함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죠. 그럼 p적분 함수에 x라는 문자가 없죠.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바로 x가 퐁당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a-x 곱하기 fx로 미분이 되겠죠. 요렇게 지금 무한 결과가 된다. 미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도 미분해 줘야 되죠. 양변 같이 미분해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를 곱미분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곱미분으로 처리해 줘도 되겠지만, 자,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면 곱미분을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얘는 0에서 바로 수접하고 2에서 수접하는 이런 대칭 함수인 바로 4차 함수 맞습니까? 이런 대칭 함수죠. 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a가 되죠. 그러면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요점을 중심으로 극대를 중심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a가 되죠.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이 여기 극소에서 0, 극대에서 0, 바로 극소에서 0이 되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이 0a, 2a 세 군데죠. 그러면 굳이 얘를 곱미분으로 처리하지 말고 어떻게 바로 미분계수 0이 되는 곳이 0과 2a와 a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요 제곱이 되었으니까 0에서 서접 2a에서 서접이면 대칭이 되기 때문에 a가 극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분하면 최고차 계수는 따져줘야 되겠죠. x 4제곱이니까 최고차 계수는 4가 되고 0에서 바로 미분계수가 0, a에서 미분계수가 0, 2a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요 4차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곱미분을 처리해도 요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 4차 함수 그래프 뭐 개형만 생각한다면 0과 2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극대에서 대칭이니까 극대는 이 극소 두 점의 중점이 되죠. 그죠? 바로 선대칭 도형의 대표적인 4차 함수 아닙니까? 따라서 미분계수가 0a, 2에서 제로가 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미분할 수가 있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fx를 찾을 수가 있겠죠. a-x와 x-a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을 약분해 주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하나 주면 되겠죠. a-x를 자리 바꾸면 되니까. 따라서 바로 x가 양수 범위에서는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x의 x-2a라는 바로 몇 차 함수? 2차 함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은 두 번째 어디에서 gx가 음수가 될 때는 이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죠. 그럼 g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x가 0보다 작은 쪽이 되겠네요. 즉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얘가 벗겨질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바로 요 부분에 앞에 마이너스만 주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x 제곱에 x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변은 어떻습니까? 바로 요식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또다시 얘를 만다 양변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뭐든가 요거는 약분해서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그죠? 약분해서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가 존재하면서 4x에 맞죠? 최고차가 마이너스 x의 대제곱이니까 최고차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a가 되고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x의 바로 f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약분해주면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가 뭐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바로 여기에서는 fx가 뭐가 된다? 바로 4x의 x-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바로 fx를 우리는 찾아냈죠. fx를 찾아냈고 자, 두 번째는 x가 0보다 뭐한 쪽에서 작은 쪽에서는 바로 fx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보세요. fx에 대한 뭡니까? 바로 정적분 값이니까 이제 fx를 그려주면서 아직 조사 안 한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려면 요게 0이 되거나 요게 바로 2a가 될 때 바로 실근이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Y축 잡아주고 X축을 잡아주고 그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자,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면서 0과 2a를 지나네요. 자, 원점 0을 지나면서 a는 양수니까 2a 여기를 지나는 바로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보다 큰 쪽만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는 빵구뽕이 되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대칭축이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0과 a니까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이 가장 중요한 거죠. 되겠나요? 자, 이번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fx가 4x(x-2)니까 0과 2a를 지나는데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죠? 아래로 볼록이 되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겠다? 바로 이 부분은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0은 절대값을 벗길 때 0은 보통 우리가 큰 쪽으로 많이 주장해요. 그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연속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바로 구간별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값을 찾아봐야 되죠. 그래야지 이 정적분 값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바로 요 조건을 통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fx가 바로 뭐하고 y 꼴 0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면 바로 y꼴 0이 뭐가 됩니까? x축이 되니까 벌써 여기서 교점이 x 이꼴 여기서 x 이꼴 0에서 하나 나오고 또 어디에서 하나 나옵니까? x 이꼴 2a에서 하나 나오니까 벌써 여기서 몇 개 확보했다? 2개를 확보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를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2개를 확보해야 되겠죠. 자, A는 양의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2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y 꼴 2a를 그려줘야 되겠죠. fx와 y 꼴 2a. 그런데 교점이 2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요 극대를 지나는 맞죠? 요 꼭지점을 지나는 요 놈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y 꼴 2a가 되어줘야 되겠죠. 되겠나요? 그래야지 교점이 여기서 하나 발생하고 여기서 하나 발생해서 2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여기 말고 위에 가면 하나가 발생이 돼서 토탈 3개가 되고 2에보다 조금 여기에 떨어져 버리면 교점이 3개 발생하여서 전체가 교점이 5개 발생해서 안 되겠죠. 따라서 y 꼴 2a는 바로 요 함수, 바로 x가 0보다 큰 쪽의 2차 함수와 반드시 접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 좌표가 바로 몇 콤마 몇이 된다? a, 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좌표는 요 함수식, x가 0보다 큰 쪽의 함수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여기에 대입해주면 y 값이 2a일 때 바로 x가 a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여기가 4a 제곱이 되죠. 그럼 a는 양수니까 하나 약분되고 2도 하나 약분이 되어서 따라서 2a가 1이기 때문에 a 값은 얼마이다? 2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되고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A 값을 2분의 1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바로 1까지의 바로 뭘 찾아라? 정적분 값을 찾아달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므로 인테그랄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의 fx, dx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겠네요. 마이너스 1은 여기니까 바로 요 부분에 뭐를 구해달라? 정적분값, 즉 넓이를 구해주고. 자,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요 함수를 따라가면 어느 부분의 정적분? 바로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요 부분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바로 직선의 바로 뭡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6분의 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접적분을 처리해 주어야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맞습니까? 또 이때 조심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 간격이 얼마죠? 여기 지금 간격이 1이죠. 여기도 그림상으로는 좀 간격이 다르지만 간격이 요 1과 1이 같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둘 다 0,2를 지르는데 요 간격이 2대 1이라면 2대 1이라면 어떻습니까? 넓이가 같으니까 하나만 조사해서 두 배 하면 되겠지만 이 간격은 1이고 이 간격이 1이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좀 이상하지만 그죠? 어떻게 6분의 공식을 사용할 수 없겠네요. 따라서 어디에서 자 왼쪽 마이너스 1에서 맞나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요 함수를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요 부분을 정적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A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1로 고쳐준다면 전개해줘서 어떻게 4x 제곱에 마이너스 4x를 바로 정적분 해주면 되고 맞나요? 자, 이쪽 부분은 뭐 하면 되겠다? 굳이 정적분 하지 말고 자, 6분의 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6분의 요 2차 함수의 바로 최고차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 4가 되겠죠. 그리고 자, 조점은 1하고 0이니까 1에서 0을 뺀 몇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세제곱을 해주면 바로 0에서 1까지의 바로 정적분값, 바로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바로 넓이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것만 처리해주면 바로 결과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을 바로 적분을 해보면 3분의 4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이 되죠. 자, 0을 넣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고 얘는 약분하면 얼마 된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처리 계산 잘 해줘야 됩니다. 0을 넣으면 0이니까 항상 앞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라고 적을까요? 0 마이너스에 자, 뒷부분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되면 하면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더해주면 최종 정답은 여기가 3분의 6이니까 3분의 2죠. 맞습니까? 3분의 2가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4에 여기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x면 마이너스 4x를 적분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또 미스를 했네요. 여기가 2x가 아니고 여기를 적분하면 바로 2x 제곱이 되어야 되죠. 제곱. 맞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되어서 이 부분이 플러스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줘야 되겠죠. 2차를 적분하면 3차, 1차를 적분하면 2차가 되어야 된다. 선생님이 또 여기서 미스를 했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보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고 플러스 3분의 10이 되겠네요. 플러스 3분의 10과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요 부분에 바로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자, 이 22호 문제 아주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정리해서 잘 풀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가를 통해서 gx를 유추해내야 되겠죠. 유추해내야 되고 이 나를 통해서 바로 fx가 0이 되고 fx가 2가 되는 곳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존재한다? 4개가 존재한다. 맞나요? 그러면 fx를 찾아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가로 돌아와서 이 절대값을 벗겨주면서 여러분들 이 fx를 찾을 때 양변 미분을 해서 바로 fx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때 좌변의 이 4차 함수는 선대칭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곱미분을 이용하지 말고 요 성질을 이용하면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바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배워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단답형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